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부력에 관한 강의입니다. 아마 8강이었죠? 잠깐 헷갈리는데. 자, 부력은 우리가 말 그대로라고 하기엔 좀 그러네요. 물체를 떠오르게 하려는 힘이에요.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걸 좀 자세히 공부하고 싶으시면 제가 그 연력학, 유체역학 재생 목록에 기사용 말고 완전 자세히 설명한 거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체가 잠겨있는 유체에 잠겨있는 물체에는 중력에 반하여 밀어 올려지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이 있다고 봤을 때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넣으면요, 이 유체 때문에 얘가 밑에서 이렇게 밀어 올리려는 힘이 생겨요. 이 힘이 세면은 이 물건이 위로 떠오를 거고요. 이 물건의 무게보다 이 힘이 약하면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서 어떤 물건을 들면 공기 중에서 드는 것보다 훨씬 가벼운 이유가 이 유체에 의한 부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력은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냐면, 어떤 형태의 물건을 넣던지, 원래 물건이 요만하다면, 원래는 이 물건을 넣지 않았다면 요거와 똑같은 크기의, 좀 크게 그려줬는데 이해해 주세요. 똑같은 걸로. 크기에 원래 여기 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물이라고 보면 이 유체라고 하겠습니다. 유체가 있었을 텐데 이 유체에 원래 비중량이 감마고 그다음에 요 최적이 V였죠. 요 최적, 요만큼 부력이라는 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력이라는 건 이 물체가 금속이든 나무든 뭐든 알 바 없고 오로지 유체의 비중량과 물체의 부피에만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가 우리가 부피를 이렇게 크게 만들면 붕 떠오르죠. 중간을 비워두면. 원래는 우리가 물이 이만큼 다 차 있어야 됐었기 때문에 이걸 응용한 게 우리가 배죠. 자,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 부력이라는 게 왜 생기냐를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이거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공부한 압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압력 P라는 건 감마 H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럼 그 말은 이때 요 H라는 건요, 우리가 이 물 속에 있다고 보면 여기 지금 지점 있죠. 여기 지점은 요만큼이 H가 되고요. 여기 지점은 이만큼이 H가 됩니다. 그래서 자유표면으로부터 깊게 들어갈수록 압력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속으로 갑자기 엄청 깊게 들어가면 수압이 이 몸 내 체내 압력과 차이가 나가지고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빨리 들어가면 안 되고 거꾸로 빨리 나와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잠수병이죠. 자, 우리가 유체를 항상 공부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예를 들어 요 지점을 본다고 할게요. 요거 딱 빨간 점. 이 빨간 점이 지금 요 그림입니다. 빨간 점은 모든 방향에서 똑같은 압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이게 한쪽에 압력이 세면 얘는 지금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근데 이게 정지된 물이니까 얘는 모든 방향에서 같은 압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요거 이해되셨을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넣어볼게요. 이러면 그냥 평면으로 그린 겁니다. 여기서 가해지는 압력과 여기서 가해지는 압력은 H가 똑같잖아요. H가. 그래서 서로 상쇄가 됩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위에서 가해지는 압력과 아래서 가해지는 압력은 우리가 색깔을 또 바꿔서 요만큼이 얘는 H1이고 밑에 가해지는 건 이만큼이 H2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압력은 감마 H1이고 얘는 감마 H2니까 밑에가 더 세잖아요. 그래서 밑에서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얘가 위로 올라가려는 힘이 생기고 우리가 이것을 부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힘은 압력과 다른 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건 압력 곱하기 면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면 다시 삭제를 한번 그려보면 얘가 원래 3D잖아요. 3D. 여기 그림 있으니까 여기 3D니까
여기서 가해지는 F6이라는 건 여기까지의 깊이가 H6이라고 보고, 자, 더 확대해서 더 얇은 걸로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표면부터 H6이고 여기까지가 H5라고 보면요. 여기 F6은 우리가 PA니까 정육면체면 A는 똑같죠. 감마 H6A가 될 거고요. F5는 감마 H5A가 되겠죠. 그럼 A끼리 삭제되는 것도 삭제되는 거고, 여기 가해지는 요 면적만큼 또 깊이는 요 높이만큼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발생하는 부력은 감마 V라는 부력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력은 해당 유체의 비중량에, 왜냐면 원래 여기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니까요. 여기 최적만큼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게 부력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알아야 되는 게, 이제 보통 여기까지 책에 설명이 돼 있어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건, 우리가 이만큼 배워놔놓고 그럼 부력이 있으면 물체가 무조건 떠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글을 길게 쓴 게 최대한 다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제가 좀 자세히 쓴 겁니다. 그럼 실제로 이 물건의 위치를 한번 봐보자는 거죠. 물건의 높이가 h고 윗면까지가 h1, 밑면까지가 h2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얇게 해야겠네요. 요 밑에서 위로 가해지는 힘이 F3이에요. 이 F3이 F1보다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부력이고, 즉 부력 FB는 F3 빼기 F1이에요. 무조건 F3이 크니까 일단 무조건 부력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떠오를까를 생각해보면, 여기서 누르는 힘과 여기서 누르는 힘을 비교했을 때는 밑에가 크지만 위에는 또 작용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물체도 무게가 있잖아요. 무게. F2가 결국 W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차이가 발생한 이 부력 있죠? 이 부력이 요 지금 우리 요 물체, 잠긴 물체의 무게보다 크면 이 물건은 계속 떠오르는 거고, 이 부력이 이 잠긴 물체의 무게보다 작으면 얘는 계속 가라앉는 겁니다. 바닥까지. 그럼 바닥까지 가라앉는 건 이해가 됐는데, 떠오르는 건 어디까지 떠오르냐? 자, 다시 좀 돌아가서 좀 넓은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거서 볼게요. 이 물건이 똑같은 물건이에요. 여기 있던지 여기 있던지요. 그러니까 떠오르고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똑같은 물건이고, 어차피 여기의 힘과 여기 F 업이라고 쓸게요. F 다운하는 힘과의 차이는 이 높이만큼 차이 나잖아요. 일단 중량은 무시해 주시고, 또 얘가 더 깊이 있어도 여기 F 다운과 여기 F U의 또 힘의 차이도 결국 이 높이만큼 차이가 나는 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는 계속 똑같이 위로 올라가는 힘을 받기 때문에 계속 상승하다가, 자, 표면에 다달라도 똑같은데 얘가 이제 조금 더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상태가 생겨요. 우리가 이게 그 통나무가 둥둥 떠오르는 것 같은 개념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가해지는 게 F 업이 되면 요만 부력이 이제 일부는 물 위로 떠올랐으니까 여기에 가해지는 부력은 요만큼 차이가 됩니다. 요만큼.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만큼의 부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여기 상승하려는 힘이 요 위에 떠올라 있는 무게와 같아진다면 얘는 멈추게 돼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얘가 더 잠기면 부력이 이만큼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력이 딱 안 커지는 그 평형점에서 얘가 멈추게 됩니다. 왜냐면 올라가는 힘이 올라가다가 얘가 점점, 식으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요 부력은 얘를 1로 바꾸고 얘를 2로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부력은 감마 V라고 썼고, 얘가 밑에서 올리는 힘이 위에서 내리는 힘보다 크기 때문에 부력이 생겼어요. 그러면 결국 이 힘의 차이만큼 우리가 물체의 중량이 되면 얘가 가라앉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멈춘다는 거죠.
이때 요 힘의 차이가 우리가 요 F1이라는 게 얘가 물에 떠오르기 시작하면 작아지죠. 왜냐면 부력은 잠긴 만큼인데 요 잠긴 최적 부위가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제가 이해시키려다 보니까 조금 더 헷갈리실 수 있는데 문제풀이 하면서 설명드리면 완전히 이해를 하실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이렇게 잠긴 부피가 얼마냐, 수면 위의 부피가 얼마냐라고 나옵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부력이 발생하지만 부력에 의해 얘가 더 무거워서 바닥으로 잠기는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얘가 떠오르게 되는데 부력 때문에 떠오를 때 이렇게 표면에서 얘가 떠오른 양이 얼마냐 또는 잠긴 게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결국 요 얼마만큼 잠겼냐를 보려면 우리가 요 유체의 무게 있죠. 유체의 비중. 요 비중이 여기 지금 물질도 비중으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무게를. 결국 우리가 뭐 유체가 물이라고 하면 물의 밀도 중에 위에 고체의 밀도도 우리가 똑같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를 해서 우리가 유체가 무거운 만큼 그리고 그게 가벼운 만큼 잠기는 거고, 똑같이 잠긴 거를 전체에서 빼주면 걔가 수면 위의 부피가 되잖아요. 우리가 비중은 로우 비였고 또는 감마 비였죠. 그러니까 밀도비나 비중량비나 비중비나 다 같았다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문제 풀면서 설명하는 게 훨씬 쉬우실 것 같아서 제가 문제 좀 어려운 거 가져왔던 것 같은데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냥 보시면 이해되실 텐데 그래도 좀 설명을 해볼까요? 죄송합니다. 요 비중이 100이라고 봐볼게요. 그리고 물체의 비중이 80이라고 봐보겠습니다. 이러면 유체가 무거우니까 부력에 의해서 계속 떠오를 거예요. 그 떠오르다가 얘가 요 지금 계산하면 80% 잠겼다고 하죠. 왜냐면 20%만큼 더 가벼우니까 계속 떠오르다가 얘가 물 위에 20%만큼 나오게 되면 여기서 가해지는 부력이 20%만큼 힘이 셌으니까 요 물 밖에서 얘는 부력을 안 받는 만큼의 무게가 같아지면 얘는 여기 딱 멈추니까요. 그리고 잠긴 거는 1에서 노출된 것만큼 빼주면 그 수면 위의 부피가 얼마만큼 되는지 이해가 되실까요? 여기가 80%죠, 여기가 8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봐볼게요. 문제로 푸시는 게 훨씬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공기 중에서 무게가 941N인 무게가 그 물체가 공기 중이니까 얘를 WA라고 적어볼까요? 물 속에서 워터는 500N이라면 이 돌의 최적 V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부력이라고 하면 결국 부력에 의해서 이 물체가 공기 중보다 물속에서 더 가벼워졌죠? 그래서 이 부력은 공기 중 무게에서 물속의 무게를 어떤 걸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941N이었던 게 물속에서 500N이 됐으니까, 왜냐면 부력이 이만큼 작용을 했기 때문이죠. 자, 441N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력이라고 하는 건 해당 유체의 비중량의 최적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준 거는 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물로 쓸 수 있고, 우리가 여기서 물의 비중량은 9800N/, 세제곱미터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력 알고 비중량 아니까 최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부력을 물의 비중량으로 나눠주면 되고요. 부력은 441N이었으니까 얘를 9800으로 나눠주게 되면 0.045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여기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비중이 1.03인 바닷물에 비중이 0.9인 빙상이 떠 있다. 가벼우니까 떠올랐겠죠. 그럼 전체 부피의 몇 %가 해수면 위로 노출되어 있는가? 우리가 노출된 최적은 결국 그 유체가 가지고 있는 비중보다 지금 해당 물체의 비중이 가벼운 만큼
가라앉게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얘를 거꾸로 하면 1 마이너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우리가 퍼센트로 물어봤으니까 100%를 적용해 주시면 얘는 그냥 1 마이너스 1.03분의 0.9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쓰니까 일단 답을 드리면 12.62%입니다. 얘 답은 1번인데 우리가 한번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무게가 100인 유체가 있고 아까랑 똑같습니다. 80인 유체가 있어요. 그러면 유체가 무거우니까 그 해당 물질보다 요 mg 무게보다 무조건 부력이 더 셀 겁니다. 그럼 계속 떠오르겠죠? 이 무게는 고정이에요. 고정. 무조건 고정돼 있고, 얘가 결국 우리가 떠오르다가 수면에 도착하면 부력이 점점 작아질 거예요. 왜냐면 이 수면을 넘어가는 순간 거긴 유체의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떠오르는 것만큼 무게는 그대로인데 부력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력이라고 하는 건 요 해당 물체의 크기에다가 요 비중량을 곱해준 거였는데 얘가 V가 되는 거죠. 이제 얘가 표면이 이렇게 있었는데 물 위로 이렇게 떠오를수록 부력을 받는 범위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떠오르냐? 애초에 얘의 무게가, 이 물질의 무게가 이 유체의 80%였으니까 얘가 80%가 되면 여기 20%는 바깥에서 누르고 있는 거죠. 얘가 결국 요 부력과 같은 값이 되는 거죠. 원래 부력은 100%인데 여기 20%가 추가로 나와 있잖아요. 노출된 게 20%, 잠긴 게 80%. 그래서 부력은 100%다. 이 비율이 이제 비중의 차이 또는 밀도의 차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게 아마 제 기억에 제일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풀어볼게요. 우리가 최적 0.2 하나씩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0.2 세제곱미터인 물체를 물속에 잠겨있게 하는데 300N의 힘이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 이 물체를 어떤 유체 속에 잠겨있게 하는데, 손가락으로 다운이라고 저는 그냥 쓴 거예요. 다운 유체니까 F인데 얘는 200N의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유체의 비중은 얼마인가? 사실 시험장에서 이걸 풀기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유체 속에 잠기게 하기 위해 물부터 해볼까요? 물 속에 잠기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힘은 우리가 물 속에서 발생하는 부력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 부력보다 물체의 무게가 가벼우니까 우리가 잠기는데 힘이 필요한 거잖아요.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300N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정리해보면 어떤 유체 속에도 플루이드예요. 그냥 플루이드. 자, 얘도 부력이 발생하는데 얘보다 이 물체의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이건 뭐 워터도 뭐 의미가 없죠. 똑같죠.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얘를 200N만큼 힘이 필요하다고 한 거죠. 그러면 지금 유체가 부력이 발생한 게 다르기 때문에 요 힘이 차이가 다른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부력의 차이를 비교를 해보면 물속에 있는 게 더 무거우니까 물속 부력이 더 큰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물속에서 부력에서 요 어떤 유체인가의 부력을 빼주게 되면 얘가 300-200이 되고 여기 지금 100N의 힘이라는 힘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물이 더 무겁다는 거예요. 부력이 더 세니까. 왜냐면 우리가 부력이라는 건 감마 V라고 썼잖아요. 최적은 똑같은데 이쪽이 부력이 더 세다는 건 물이 더 비중량이 무겁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력이라는 건 감마 V라고 쓸 수 있었으니까 요 F 하나씩 다 써드릴게요. 이건 제일 어려운 거니까 연습이니까. 물에 의한 부력은 비중량 감마 워터의 최적일 거고요. 어떤 유체인가에서 발생하는 부력은 감마 뭔지 모르지만 얘 V가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FBW-FBF는 우리가 감마 워터 V 마이너스 감마 V라고 쓸 수 있죠? 그럼 V로 식을 묶으면 감마 워터 마이너스 감마는 감마 곱하기 V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근데 문제에서 우리가 비중량을 안 주고 밀도를 줬잖아요. 우리가 비중량 감마는 로 G라고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걸 비중량을 풀었으면 로 워터 마이너스 로는 곱하기 GV가 우리가 여기서 발생하는 부력의 차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조금 따라오기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앞에다 쓰면 우리가 여기서 구해야 되는 건 이 해당 물질의 비중이었어요. 비중, 유체. 우리가 비중은 써볼까요? 잠시만요. 비중은 우리가 로 워터분의 로 해당 물질이었잖아요.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 로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정리할 건데 이항하지 마시고 항상 솔브 쓰세요. 솔브, 계산기 솔브 꼭 쓰세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 보면 로는 로 워터 마이너스 델타 FP, 요 P 외우게 P 곱하기 GV를 하면 되고요. 여기에 물의 밀도는 1000이었고 압력 차이는 100N이었고요. 중력과 속도 9.8은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고, 그리고 최적이 나와 있었죠? 네, 0.2. 아이고, 최적이 0.2니까 이렇게 밑에 좁아질지 몰랐네요. 0.2를 곱해주면 얘의 밀도는 948.98kg per 세제곱미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살짝 지워서 여기다가 이제 948.98을 넣어주고 물의 밀도는 1000이라고 보기에서 줬으니까 얘를 이제 계산해 보면 계략적으로 3번 0.95가 나오는 거죠.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른 문제들은 대부분 쉽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제일 어려운 걸 가져온 거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짝 혹시 너무 이거 제가 길게 쓴 것 같아서 약간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주어진 건 부력을 2개 준 거예요. 자, 잠겨있게 하는 힘의 차이가 2개를 줬습니다. 즉 우리가 첫 번째 무게에서 그 잠겨있게 하는 힘은 F 그냥 다운 1이라고 쓸게요. 뭐 이랬으나 저랬으나 얘는 우리가 부력 1번보다 무게가 가볍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부력보다 물체가 가벼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하나는 물이니까 다른 하나를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이 힘의 차이를 이용해서 구해보겠다는 거고, 결국 우리가 이 힘의 차이라는 건 부력의 차이고요. 우리가 부력이라는 건 감마 V였으니까 얘를 감마 1 마이너스 감마 2 V라고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감마는 로 G니까 이 감마를 로 G로 치환하면 로 1 마이너스 로 2의 GV가 됐고요. 우리가 여기서 로 하나, 얘를 워터라고 보면 워터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가 델타 F잖아요. 로 2를 구하기 위해서 식을 정리했더니 로 워터 마이너스 델타 F의 GV가 됐던 거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로 2를 구했으니까 비중을 물어봤으니까 물의 밀도에 그 해당 물체의 밀도를 곱 나눠주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얘가 이제 비중을 구할 수 있던 거였죠. 이게 그냥 제일 어려워서 가져온 겁니다. 다른 문제는 이렇게 어렵지 않고 제가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설을 상세하게 달아놨으니까 혹시 뭐 하시다가 잘 안 되시는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 추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